우리가 47쪽에 23번 혼합 계산인데 요거를 한번 풀어보자. 23번.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해서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빼기 중괄호 돼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얘를 계산하여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혼합 계산했을 때 일단은 거듭 제곱 있으면 먼저 계산해라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16 될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될 거고 빼기 여기 중괄호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 그럼 곱하기 먼저 요 안에 거 먼저 계산해도 되고 이거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중괄호 괄호 문제니까 중괄호 먼저 계산해야겠다, 그죠? 그러면 이게 16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그대로 놔둬주고 요걸로 계산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에 플러스 4분의 3이 된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뭔데? 마이너스 4분의 3 된 거다, 그죠?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도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가 4분의 2니까 얼마야? 4분의 5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까지 이해했어? 요거 두 개 계산했는 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앞에 건 이제 곱하기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계산한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한 개 있고 플러스 한 개 있으니까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8하고 16하고 근데 약분되잖아, 그지? 얘가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그냥. 얘 1이고 얘가 2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에다가 플러스 4분의 5가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 부호가 다른 두 숫자 계산하는 거니까 절대값이 큰 수를 부호를 붙이고 2 빼기 4분의 5를 해줍니다. 차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4분의 3 되겠다 이 말이겠지. 그럼 마이너스는 바로 나올 필요 없겠네 이거.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복잡한 문제도 하나씩 찾으면 되고, 지금 너희들 틀린 문제들 있지? 계산했을 때. 곧 수정할 때 싹 지우지 말고, 다 잘 적었더라고. 적을 때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적는 게 잘 했어. 잘 적었는데, 보면 네가 한 줄 한 줄 내려가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찾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처리할 때 틀리는구나? 아, 내가 곱하기 계산할 때 틀리구나? 좀 보여. 그럼 이제 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풀 때 조심하겠지, 그래. 그래서 풀 때 전부 다 지우지 말고 한 줄 내려가면서 여기 줄에서 그 다음 줄 내려갈 때, 그 다음 줄에서 그 다음 내려갈 때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게 포인트야.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안 틀릴 거니까. 무슨 말 되겠지? 자,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책 보자. 84번부터 볼게요. 유형책 28쪽에 84번. 자, 오른쪽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놓인 세 정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 있고, 자, 하나, 둘 되어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무슨 모양이야 이게? 스페이드 모양이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1, 3,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로, 세로, 대각선에 놓인 세 정수의 합이 모두 같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거 지금 스페이드 이거를 찾으려고 여기도 안 나와있고 여기도 안 나와있고 여기도 다 안 나와있는 게 많으니까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찾기 위해서는 얘가 나오든지 아니 이 두 개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은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세수의 합이 이 세 개는 구할 수 있어요. 맞지? 맞아? 이 세 개 수의 합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더했는 것을 이용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알게 됐으면 얘 이용하면 요 값도 알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 계산하면은 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값을 모르는 숫자니까 x라 두고 여기 y라고 두자. 그지? 맞나? 그림과 같이 빈칸을 x, y나 빈칸의 값을 x하고 y
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자 이 말이겠지. 그럼 선생님 지난번에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을 때 일단 세수의 합부터 찾았다 그죠? 세수의 합부터 찾았으니까 이거를 찾으면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5가 되는 거다. 요 두 개 계산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5다. 그럼 5 빼기 2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3 된다를 설명하는 거겠지. 아, 그럼 세수의 합이 뭐가 된다? 3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거야. 여기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x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을 하면 얘가 이제 세수의 합이 3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x하고 얘 두 개 먼저 계산하면 3 빼기 1이니까 2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3 되고, 그럼 x는 뭔데? 3 빼기 2라서 1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y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y 더하기 1 더하기 5를 하면 이게 또 마찬가지 세수의 합이니까 3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y 더하기 6을 하면 3이 된다는 얘기니까 y는 3 빼기 6이 된다. 3 빼기 6이 복불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3 된다 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조금 구분시켜주려고 1번, 2번을 좀 적을게. 2번. 너무 쭉 내려오면 복잡하니까 3번 또 적을게. 3번이 이제 스페이드다, 그래? 스페이드. 왜 그리기가 어렵지, 나는? 이게. 이렇게 된다 하자.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적어도 상관없죠?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y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이 값이 이제 3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이제 스페이드. 이렇게 그림 못 그리지? 마이너스 4는 3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두 개 뺏는 게 이제 3이라는 얘기니까 스페이드의 값이 3 플러스 4가 된다. 라는 얘기니까 얘가 7 된다. 라고 해서 답이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스페이드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 빈칸인 x하고 y의 값을 구해서 스페이드를 찾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기 가면은 101번 질문했거든요. 101번. 자, 어쨌든 얘네들을 보세요. 어떤 거냐면 숫자를 엄청 많이 곱해놨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9분의 1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곱셈이니까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뭔데? 마이너스의 개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몇 개가 있는 거야? 1부터 시작해 1, 2, 3 해갖고 18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 18개가 있는 거다. 그지? 맞나? 18개면 짝수개야, 홀수개야? 짝수개다. 그지? 그러면 이 계산의 결과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가 18개라서 요렇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계산의 결과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값 곱하면 되니까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19분의 18까지 곱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다. 여기서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18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오케이? 좀 적어주면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뜻이래. 요거 왜냐하면 이라는 뜻.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이거는 뭐 다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약분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약분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2하고 여기 2가 없어지고, 여기 3하고 3하고 없어지고, 여기 4하고 4하고 5하고 5하고 6하고 6하고 7하고 7하고 다 없어져서 18하고 18까지 없어지겠지. 오케이? 규칙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 남아있는 거는 뭐야? 나머지 이게 다 1 되는 거잖아. 지금 1 된 거잖아. 1 된 거잖아. 이제 남아있는 거 분모에는 뭐 남아있어요? 19. 분자에는 뭐 남아있어요? 1 남아있다. 따라서 플러스 19분의 1이다 라고 적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답 그냥 19분의 1 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6번
106번도 한번 보자. 자, 106번을 보니까 문제에서 n이 홀수라고 나와 있네. 그죠? 자, n이 홀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n 빼기 1, 그 다음에 n 곱하기 2, 얘네들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겠지. 봐봐. n이 홀수이므로. 자, n 빼기 1은 뭐겠어? 짝수겠어, 홀수겠어? 홀수에서 1 빼면 짝수일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짝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n 곱하기 2라고 나와 있어요. 자, 홀수에서 2를 곱했어. 이거는 뭐겠노? 무조건 짝수겠지.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잖아. 이해했어? 이게 짝수인 거야. 아, 그러면 n제곱은 홀수고 n-1제곱은 짝수고 그죠? n 플러스 n 곱하기 2제곱도 짝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부호를 결정만 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에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마이너스 1에다가 n 곱하기 2 n 곱하기 2 얘를 계산하는 거다 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에 자 봐봐 얘들아 여기에 n제곱이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 계산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 부호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n이 홀수야? 마이너스. n이 홀수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을 홀수만 곱했다고. 이 부호 결과가 뭐냐고? 마이너스라고. 그제? 그 다음에 1끼리 곱하면 1끼리 곱했는 건 계산 결과가 무조건 뭐 나와?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겠지 얘는. 일단 바로 적어놓자. 이 말이고. 그 다음 플러스. 자, 문제 잘못 적었구나 선생님이. m 마이너스 1입니다. 미안. 맞지? 마이너스 1 맞지? 미안. 마이너스래. 잘못 적었다 선생님이. 자, 그러면 n-1이 지금 짝수야. 그럼 마이너스 1에 n-1 제곱. 얘가 짝수니까 이 계산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 플러스 1 나오겠지. 부호가 플러스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짝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짝수 제곱이니까 뭐 나오겠어? 플러스 1 나올 거야. 이거 이해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계산하면 얘는 0이고, 계산하면 뭔데?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였어. 이해됐습니까? 뭐 어떻게 먼저 계산하면 돼? 그냥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1이다. 해주면 돼. 이해했나? 그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간혹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은 n이 뭐 홀수다 짝수다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n이 짝수일 때는 뭐가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뭐가 된다고 답을 따로 쳐줘주면 돼 그냥. 알겠어?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n이 홀수일 때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적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113번. 자, 113번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예요? 1.5의 역수를 A라고 했잖아. 그럼 1.5 첫 번째. 1.5의 역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1.5라는 건 이렇게 하면 역수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10분의 15입니다. 약분하니까 뭡니까? 2분의 3이에요.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1.5의 역수라는 것은 2분의 3의 역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맞나? 따라서 A라는 것은 역수니까 얼마겠어? 2분의 3의 역수 뭐겠어? 3분의 2라고. 됐어? 그 다음, 아니다. 역수와, 미안. A가 역수가 아니구나. 따라서, 1.5의 역수는 얼마? 3분의 2다. 이렇게 적어야 돼. 선생님이 1.5 역수가 A라고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1.5 역수는 3분의 2다. 그죠? 두 번째, 이제 뭐에 대해서? A와 1.5의 역수와 A의 역수의 합이 12분의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자, 3분의 2하고 A의 역수의 합이 뭐였다고? 12분의 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A의 역수가 얼마란 얘기야? 12분의 5 빼기 3분의 2야. 그죠? 통분을 해서 계산하면 12분의 5에서 12분의 8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걸로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얼마? 3이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 말이겠네. 이해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A의 역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므로
그죠? A는 얼마란 얘기야? 둘 역수라는 게 얘의 역수가 얘면 얘의 역수가 또 얘인 거야. A의 역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4분의 1 역수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A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는 답이 뭐 된다? 1번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틀리지 않고 풀 수 있겠지요. 한번 봤어. 자, 116번 보죠. 116번. 자, 116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나눗셈인데 나눗셈이랑 우리는 뭐랑 똑같아? 곱셈이랑 똑같아야겠다. 그지? 그럼 일단은 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 플러스 3분의 2 너무 건조하네. 플러스 3분의 2 또 나누기 그죠? 마이너스 4분의 3 나누기인데 이제 생략 쌤 잘못된 것 같아. 제 나눗셈이 한 게 없어졌네. 마이너스 98분의 97 나누기 플러스 99분의 98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 상황을 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일단은 뭘로 바꿀까? 다 곱하기를 일단 먼저 바꿔놓자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곱하기를 바꾸니까 얘가 뭐 돼? 마이너스 2분의 1 첫 번째 거 되고 곱하기 플러스 얼마인데? 2분의 3이지. 맞나?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해서 계속 곱하기를 바꿨고 맨 마지막 쪽에 마이너스 97분의 98 돼 있고 이제 곱하기 그 다음 플러스 99분의 98분의 99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은 헤이 봐봐. 우리가 이 부호 결정해야 되잖아. 맞나? 그럼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일단 이 숫자가 몇 개인지를 먼저 찾아보자. 그치? 그럼 1부터 1, 2, 3 해갖고 97, 98 했으니까 숫자는 몇 개? 98개의 숫자야. 숫자 자체는 98개야. 그럼 이 중에서 지금 몇 개만 이 중에서 절반은 뭔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해서 절반은 마이너스고 절반은 플러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숫자가 98개고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몇 개 있단 말이야? 얘의 절반기에 있는 거야. 절반이 얼마예요? 2, 4, 8 얼마? 2, 9, 18 49개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우리가 49개 있다는 얘기야. 절반만 있는 거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49개다. 그럼 49개는 짝수야, 홀수야? 홀수잖아. 홀수면 계산 결과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일 거란 얘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그 다음부터는 숫자만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한 개만 더 적자. 원래 그 다음에 4분의 얼마겠어? 5 되겠지.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기가 97분의 98 곱하기 98분의 99까지 되는 거다 이 말이겠지. 99. 여기서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몇 개라고? 49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까지 딱 떨어지니까 98개가 딱 되니까 이제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숫자가 여기까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숫자 97개잖아. 그럼 나누기 못 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까지가 이제 몇 개야? 96개잖아. 그지? 그럼 요 앞에까지가 2로 나누면 뭐가 되는데? 48이잖아, 48. 그럼 이 앞에까지가 마이너스가 48개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한 개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야? 49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앞에까지만 생각해가지고 찾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49개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나왔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당연히 뭐 하는데 약분해서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다. 그지? 그래서 약분해서 없어지는 거 보여주면 이 첫 번째 건 약분 안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3, 3, 4,
5566에서 97까지 없어지고 98, 98까지 없어지겠네.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분모는 뭐 되니 얘들아? 분모는 4 될 거고 분자는 뭐 되니? 99 되니까. 구하는 답이 마이너스 4분의 99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호를 결정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분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요 앞에서 풀었던 요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요거는 마이너스가 다 달려있으니까 그 자체로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야 이 숫자가 98개 있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니까 마이너스가 절반은 마이너스고 절반은 플러스다 라고 돼 있으니까 절반이 49개니까 마이너스가 49개니까 홀수에 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넘어가세요. 138번. 자, 138번 보시면 절대값 x가 5분의 14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는 모두 몇 개인지를 찾아냈다. 뭐 왜 질문인지 사실 모르겠어. 얘가 지금 얼마야? 2.8이잖아요. 2.8. 그럼 수직선을 그리면은 여기가 0 있을 거고 1, 2, 3 있으면 5분의 14가 이런 데 있을 거잖아. 5분의 14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있으면 이런 데 뭐 있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1 있을 거 아니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분의 14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하나. 그럼 정수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이걸 왜 틀리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것이다. 그럼 여기 설수를 할 때 어떻게 해놔? 절대값 x가 5분의 14이므로 x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5분의 14부터 14래 이거. 5분의 14 사이다. 그죠? 그래서 정수 x의 개수 정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다. 그죠? 따라서 몇 개다? 5개다. 라고 적으면 답 되는 거죠. 이해했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5분의 14보다 작아야 된다. 5분의 14까지 떨어져 있는 게 어딘지 찾아서 그거보다 작은 부분의 정수를 찾으면 되는 거. 이해했어요? 알겠어? 서술 못하겠거나 그런 거 없어? 알았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문자의 사용과 시의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혼합 계산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개념책 55페이지를 펴세요. 거기서 필기하면 됩니다. 절반 쳐갖고 필기하는 거 알지요? 자, 큰 단원으로 따지면은 세 번째 문자의 사용과 식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문자의 사용과 식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문자의 사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 숫자 대신에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뭐 마이너스 3은 안 하고, 뭐 A를 마이너스 3이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요 문자 대신에 숫자 대신에 문자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 들어봤나? 대수. 처음 들어봐. 그 수업 보면은 크게 대수, 기하,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 그 대수가 뭐냐 하면은 숫자를 대신해서 썼다는 얘기야. 문자로. 그래서 대수인데, 보통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방정식, 그 다음 문자화식, 함수, 이런 파트를 다루는 거고, 기하는 뭐냐 하면은 도형들 다루는 파트야. 그래서 크게 그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학기 거는 전부 다 대수 내용이라고 보면 돼. 1학기 거. 2학기 거는 전부 다 이제 기하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통계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정도로 알면 돼. 일단 문자에 사용을 할 건데, 문자를 쓴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건데, 자, 학생들이 처음에는, 숫자를 쓰면은 또 이해를 잘 하는데, 문자를 쓰면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식을 보시면,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이나 수량 사이의 관계, 관계를 어떻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뭐 돼 있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600원짜리 연필 X 자루의 가격을 보세요. 600원짜리 연필 X자루의 가격이 얼마냐 하고 설명을 해보죠. 봐봐. 600원짜리 연필 한 자루 사면 얼마야? 600원이잖아. 그죠? 600원짜리 연필 두 자루 사면 어떻게 돼? 1200원. 600원짜리 연필 세 자루 사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너희들이? 600원 곱하기, 산 개수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노? 600원 곱하기 얼마? X자루니까 600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일단 가격은 1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단위까지. 그래서 600 곱하기 X1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이해했나? 선생님, 그거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일반화해서 만들어면은, 예를 들어서 10자로 쓰면 저기 X자리에 10만 넣으면 되는 거고. 그지? 100자로 사고 싶으면 X자리에 100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문자를 사용한 식을 많이 나타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 된다. 여기서 몇 가지 좀 설명하고 가면 좋겠네.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보자. 문자를 사용한 문자를 사용한 식에 자주 쓰이는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야.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거야. 첫 번째, 문제에서 물건 전체의 가격을 구하려면 어떻게 써요? 한 개의 가격 곱하기 물건 한 개의 가격, 한 개의 가격 곱하기 뭐 해야 되나? 물건 한 개의 개수, 물건의 개수가 되겠지. 여기 이제 물건 전체의 가격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두 번째. 아, 왜? 또 가는데. 가면. 자, 두 번째 거 보자. 자, 거스름돈을 한번 보자. 내가 돌려받는 돈 얘기해보자. 거스름돈. 거스름돈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불한 금액이다. 그제? 내가 낸 금액이잖아. 지불한 금액에서 뭘 빼면 나오는 거야? 물건의 가격을 빼면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야? 내가 3,000원을 냈다. 냈어. 근데 물건 가격이 2,500원이야. 그럼 내가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500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너희들이 숫자로 하면 그냥 간단한데 문자로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사실은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거 조금 중요하겠지. 자, 뭐냐 하면 그 정가가 X1인 물건을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A% 어떻게 할인하여 판매한 가격. 할인하여 판매한 가격을 좀 보자 이 말이야. 원래는 X1이었는데 물건이 안 팔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할인해서 판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가격이 얼마냐? 라는 것을 더하면 될 거야. 그럼 이제 할인했다는 얘기는 뭔데? 원래 있던 금액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있던 금액에서 할인한 만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래서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산할 때 정가에서 그지? 할인 금액을 빼면 된다는 얘기야. 할인 금액. 근데 자 이걸 빼는 거 한번 봐봐. 정가가 지금 얼마야? X1이었지? 오케이? 여기서 뺐다고. 맞지? 얼마만큼 빼는 거야? A% 할인했으니까 이 정가의 A%니까 100분의 A만큼 곱해서 뺀다 이 얘기야. 오케이? 20% 할인한다면 100분의 20을 곱해서 빼는 거고. 그치? 이렇게 된다. 근데 선생님은 좀 더 나아가서 얘를 쓸 때 이렇게 많이 써. 분배 붙이 거꾸로 한 걸로 쓸 거야. 분배 붙이 거꾸로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묶어내는 걸로 설명했지 지난 시간에. 그럼 여기 X로 묶어내면 X 곱하기로 묶어내면 여기는 뭐 남아? 1 남고 여기는 뭐 남아? 100분의 A 남아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X 그대로 되지? 곱하기 하면 100분의 X 곱하기 100분의 A 되지? 위에 거 밑에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렇게 바로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를 간단히 봐봐.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몇 퍼센트? 20% 할인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원래는 1,000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20% 할인했으니까 1,000원에 20%니까 100분의 2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 200원 빠지는 거잖아. 그럼 1,000원 빼기 200원 하니까 얼마가 됐다? 800원 된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런데 나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1,000원에서 20% 할인했네? 1 마이너스 할인했으니까 빼기 된단 말이야. 할인 빼기 100분의 얼마? 20 계산하면 되네. 곱하기 생각해서 그럼 1,000원 곱하기 100분의 얼마? 80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 800 되니까 바로 800원 나오면 되나. 요렇게 바로 쓰는 것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야. 이해했어? 나는 절대 안 쓸 건데 이런 거 없어요. 계속 쓸 거예요. 뒤에 나오고 활용 같은 거 계속 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했다, 그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자. 자, 네 번째 보시면 거속시. 거속시를 볼 거거든. 거속시. 들어본 적 있나? 거속시. 거속시. 이렇게 해갖고 많이 했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였지 여기? 소. 시. 여기가? 소. 이렇게 쓴다 그지? 뭐였냐면은 이 거리는 이렇게 곱했는 거. 그죠? 속력은 이게 분수라서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이렇게 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거지. 결론에서 이 내용이 이거다. 거리라는 것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 말이야. 네.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은. 봐봐. 그 속력이라고 하면 시속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뭐 100km다. 이게 무슨 뜻인데? 1시간에 100km 갔다는 얘기야. 2시간에 몇 킬로 간 거야? 200 갔잖아. 왜? 6 곱하기 100 했으니까. 3시간에 몇 킬로 가겠어? 300. 3 곱하기 100 정도.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 나온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속, 분속, 초속 이런 것들이 1분, 1초, 1시간에 얼마큼씩 하식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뭔데 움직이 시간을 곱해버리면 뭐 한다고? 거리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알겠어? 그럼 뭐 단위는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떻게 쓰기로 해야 돼? 100km per hour 이렇게 쓰면 됐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이 hour, 이 짝대기 이게 뭐냐? 분수야. 원래 2분의 1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우리 뭐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지? 본 적 있지?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 이 짝대기도 그러면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라는 얘기야.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h 분의 1 곱하기 h 분의 100km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1시간에 100km 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나? 이렇게 된다. 그럼 속력은 어떻게 해? 속력은? 속력은 이제 시간분의 거리다. 그제? 방금 이 단위를 이해했으면 너무나 간단해. 단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단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돼 있다요. 그럼 얘가 분모고 분자라고. h가 뭐야? 시간 단위잖아. 얘가 뭐라고? 거리 단위잖아. 그래서 속력이 뭐라고? 시간분의 거리야. 이해됐어? 까먹을 일이 절대 없어. 킬로미터 per hour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간단해.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 나와있어? 시간이다, 그지? 시간은 뭐겠어? 시간은 속력분의 어떻게? 거리가 됩니다. 시간, 속력분. 그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두 개 곱했는데 얘가 나왔으니까 얘 나누기 얘 된다 이 말이야. 얘 나누기 얘 된다고. 나누기 반대로 계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거속시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가 네 번째다 라고 알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소금물. 다섯 번째. 소금물의 농도. 초등학교 때는 뭐가 나오나? 소금물의 진하기 이런 거 나오나? 배운 적 있나? 소금물의 진하기. 그런 거야. 그지? 근데 그거를 이제 뭔데? 퍼센트로 나타낸 게 소금물의 농도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농도가 크면 뭐겠노? 이 소금물이 진하다는 얘기잖아. 짜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아. 소금물의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뭔데? 짜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럼 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세우냐면 소금물이 겁내 있어. 한 이만큼 있어. 이만큼 있는데 소금이 이만큼 있어. 그럼 뭐겠는데? 안 짤 거야. 근데 소금물이 이만큼 있는데 소금이 이만큼 있어. 그럼 뭔데? 짤 거 아니야. 아까보다는. 맞지? 그런 개념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들어있는지를 따지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물의 양 안에 소금이 얼만큼 있는지를 궁금한 거야. 소금의 양. 오케이?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이게 이제 크면 소금물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소금의 양이 커버리면 짧 거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비율인데 얘네들을 뭘로 나타낸다?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다.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그 단위는 뭐겠어? 당연히 퍼센트라고 적으면 돼. 이해서 자 이렇게 해서 소금물의 농도가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나오면은 소금의 양도 나오거든?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얘를 정리해서 나타낸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병식에서 1라운드 쌤에서 좀 더 설명할 거고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면 소금물의 양 소금물 중에서 뭔데? 몇 퍼센트? 100분의 농도를 소금물의 농도래 그죠? 100분의
농도를 곱해버리면 뭐가 된다? 소금의 양이 나온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해결이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했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요거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 자. 1번 해봐봐. 됐어? 1번 어떻게 돼? 1번 답 뭘까요? 5 곱하기 A 점. 맞아요. 2번은 300 곱하기 X1. 단위로 해봐야 되네. 그 다음에 3번. 한 변의 길이가 X센티인 정사각형이니까 변이 4개 있으니까 X 곱하기 4cm.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100의 자리가 X 자리 숫자가 X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Y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가 오다 했다 이제 이런 숫자가 나타내라 이 말이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100의 자리 숫자가 2야 얘들아 100자리가 2고 10자리가 뭐 1이고 그 다음 1자리가 5다 그럼 이 숫자는 얼마인데? 215를 쓸 수 있다고. 근데 저렇게 나타나있으면 어떻게 돼? X, Y, 5 이렇게 쓰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겠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215라는 걸 방금 쓰면 얘들아 215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따로 쓰는 거야. 얘가 200 더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쓰는 건데 실제로는 얘가 2 곱하기 100 이렇게 쓰는 거고 1 곱하기 10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가 5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뭔데? 100의 자리가 x니까 뭔데? 100 곱하기 x 더하기 얘가 y니까 10 곱하기 y 더하기 5 이게 답이겠지. 맞나? 그래서 이제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건데 지금 요 바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그렇게 알면 돼. 곱하기 생략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두 번째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좀 볼게요. 두 번째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 생략을 비교했다는 얘기입니다. 곱셈 기호하고 나눗셈 기호를 이제 생략해서 적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지. 그리고 수학은 기호로 만들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알 거거든. 약속만 되면 내가 이렇게 쓰자고 약속하면 우리는 이제 숫자를 안 적는 게 더 편하긴 하잖아. 이제 최대한 적게 적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다라고 알면 돼. 근데 약속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되겠어? 나는 이렇게 약속했는데 얘가 잘못 알았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우리는 곱하기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얘는 나누기로 생각 반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 다 터질 거 아니야. 이제 약속해놨는 거를 잘 지켜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만 약속한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 다 똑같이 쓰는 거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생략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좋겠어요. 생략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익숙해지면 알겠지?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왜 곱하기 생략해서 헷갈리게 만들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 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봐봐요. 첫 번째가 아니고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미안. 곱셈 기호의 생략인데 쌤이 다 한 방에 적었다. 미안. 기호의 생략 먼저 할게. 생략을 먼저 보자. 자, 곱셈 기호를 이제 생략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곱셈을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일단은 숫자 곱하기 문자야. 우리 문자를 쓴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자 곱하기 문자. 오케이? 에서 뭐 한다? 곱셈 기호 곱하기를 어떻게?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오케이.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 첫 번째, 수 곱하기 문자. 숫자가 있고 문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숫자를 무조건 앞에 써. 수를 뭐 한다고? 문자 앞에 쓴다. 문자 앞에 쓴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봐봐. x 곱하기 5가 있잖아. 그치? 곱하기 생략하는 거는 명확하잖아. 이제 그냥 숫자하고 문자 곱해 있으면 곱하기 생략해서 적겠다고. 기호, 이 기호 생략한다고. 그럼 애들이 이제 x5 이래 쓸 수 있는데 1 안 쓰고 무조건 되고 숫자하고 문자가 있으면 숫자를 먼저 앞에다가 쓴다는 얘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5x라고 쓴다는 얘기. 이해서?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1 곱하기 문자.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자, 여기에서는 뭘 생략하냐면 1을 생략한다. 1을 생략한다. 근데 사실 숫자에서 똑같잖아. 봐봐. 이거 말이 1 곱하기 5라고 쓰나 그냥 5라고 쓰나? 5라고 쓰잖아. 1은 곱하면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1 곱하기 x가 돼 있다. 그럼 뭐 쓴다고? 애들이 곱하기 없어지는 것만 생각해서 1x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 틀린 거야. 1 곱하기 x는 뭐라 쓴다고? x라고 쓴다고. 1 생략한다고. 곱하기도 생략하는데 1도 생략한다고. 그러니까 계산한다 생각 1하고 x 곱하면 x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략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 곱하기 x도 뭐 한다고? 마이너스 x라고 쓰는 거야. 1 생략해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보세요. 자, 세 번째는 문자와 문자의 곱해.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보통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알파벳 순서로 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y 곱하기 z 곱하기 x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y, z, x 써도 틀리진 않거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보통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렇게 안 쓰고 뭐 쓴다고? x, y, z 이렇게 쓴다.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쓴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z 쓸 때도 z 쓸 때 가운데 이거 선 무조건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2랑 헷갈리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반드시 z 사이에 가운데 선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같은 문자의 곱은 뭐로 나타내겠어? 거듭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x 곱하기 y 있잖아. 그지? 그럼 곱하기 생략해서 x, x, y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x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x 제곱이라 나타내고 곱하기 생략해서 y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해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문자하고 숫자 곱해져 있거나 문자랑 문자 곱해져 있을 때는 곱하기 무조건 생략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1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곱하기 됐을 때 1을 곱하나 말하기 때문에 안 적는다. 마이너스 1에도 1을 뭐내가 생략했습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지? 여러분들이 없애는 건 잘하는데 만드는 것도 잘 생각해야 돼. 이 지금 곱하기의 뜻이 뭐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원래 이렇게 돼 있구나도 생각을 잘 해야겠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래 값을 계산하려면 x가 두 번 곱해져 있고 y가 한 번 곱해져 있네. 그럼 여기 x가 2면은 2가 두 번 곱해져 있고 3이 한 번, y가 3이면 3이 한 번 곱해져 있네.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4, 3, 10이니까 답이 10이겠네. 이런 식도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곱하기 생략하는 거, 그 다음 1 생략하는 거, 그 다음 순서대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러 번 곱해졌으면 거듭적으로 쓰는 거. 요거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눗셈. 자, 두 번째 나눗셈 생략해볼게. 두 번째는 나눗셈 기호의 생략. 생략을 한번 보죠. 오케이. 자, 나눗셈 어떻게 바꾸면 되노? 나눗셈 기호 어떻게? 요거다, 그치? 이거를 생략하고 무슨 꼴로 바꾼다? 분수꼴로 바꾸면 돼요. 그냥 분수꼴로 나타낸다. 예. 무슨 얘기야? 자, 예를 들면은 2 나누기 A였다.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 A분의 2로 나타낸다고. 뒤에 있는 게 분모고 앞에 있는 게 분자잖아. 오케이? 그렇게 나타내니까 나눗셈은 다 없어지잖아. 이해했어요? 물론 이걸 곱하기로 바꿔서 해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거.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이?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볼까요? 7번, 8번, 11번, 7, 8, 11. 세 개 봐. 7, 8, 11. 7, 8, 11.
자, 보자. 자, 쌤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했는지 봐야 돼. 오케이. 자, 일단 요거를 바꿀 건데, 자, 곱하기 먼저 하는 거잖아. 그지? 맞나? 그러면 8 곱하기 a는 뭐가 돼? 8a 될 거고, 빼기는 그대로 쓰면 돼. 2 곱하기 b는 뭐야? 2b 이렇게 쓰면 돼. 8a 빼기 2b라고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지금 다 곱하기 돼 있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는데 이 중에서 뭐가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를 어디에? 제일 앞에 가져오는 거야. 그럼 2 쓰면 되고 그 다음 A, B 곱하는 거니까 다 없애면 똑같은 게 두 개씩 있는 게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2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주는 거까지 해주면 될 거야. 자 얘는 지금 뭐야? 나눗셈이니까 어떻게 하랬어? 분수로 바꾸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9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쓰면 돼. 여기 괄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괄호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굳이 맞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좀 더 나아가면 이 마이너스는 여기 있나 밑에 있나 위에 있나 다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해서 9분의 x 플러스 y라고 써주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 분수 앞에다가 마이너스 넣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나 보통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이 마이너스가 여기 오나 위에 오나 한 군데 모으면 다 똑같은 값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써주기 좋겠고.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될까? 앞에 거 먼저 계산해야겠다. 그죠? 그리고 요거끼리 또 계산해야 한다. 그죠?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뭐다? 요거 계산은 뭐야? 숫자부터 와야지. 마이너스 5x 와야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빼기 분수로 바꿔야 되니까 4분의 y가 써야 된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4번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8번은 지금 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얘는 뭐야? 뭐부터 써야 돼? 5부터 쓰고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이라 적으면 되겠지.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9부터 쓰고 bc라고 적으면 되겠지. 맞나? 얘는 얘 봐봐. 얘 두 개는 계산되기 때문에 숫자 계산해서 적어야 돼. 알겠어? 얼마야? 28이고 a가 몇 개? 2개, c 1개. 그래서 a제곱 c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본인 틀린 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0.2는 계산하면 얼마야? 5분의 1이다. 그치? 맞나? 그래서 사실은 얘하고 위로 가면 되니까 5분의 x-y 이렇게 쓰면 돼.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썼어. 아, x 마이너스 5단이야. 마이너스 5단.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썼어요 하는 사람들은 분배법칙에서 써도 됩니다. 그러면 5분의 x 빼기 1 이렇게 써도 돼. 또는 5분의 1x 빼기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써다 이렇게 쓰다 이렇게 쓰면 다 되는 거야. 알겠나? 생략하게 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 좀 복잡해요. 그냥 쓱 풀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눗셈을 뭘로 바꾼다? 곱셈으로 바꾸고 시작할 거예요. 곱하기 5분의 1로 바꾸지? 곱하기 마이너스 9다. 그럼 이 두 개 계산 먼저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9고 A는 뒤에다 곱하면 되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자리를 바꿔버리면 x 곱하기 x 곱하기 y 나누기 y야. 얘 계산하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이게 뭔데? x제곱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써주는데 얘는 분배법칙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써보자. 분배법칙 쓰니까 여기 한 번 주고 여기 한 번 주니까 얼마야? 6x 플러스 6y 빼기 얘는 뭐다? 7분의 z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곱하기 그지? 뭐 생략하는 거 나누기 생략하는 거를 잘 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야. 저기서 혹시 이해 안 되겠나? 지금 이해가 안 되겠나? 몇 번? 아, 달라? 이번 문제가? 아, 다르네.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 미안. 문제를 잘못 적었어. 여기 2네?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할까? 곱하기로 먼저 바꾸자. x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y분의 1로 만들자. 오케이? 됐나? 자, 그럼 요 계산은 뭔데? 2x제곱 곱하기 y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어디에 곱하는데? 위에 곱하는 거니까 뭔데? y분의 2x제곱 된다. 요렇게 적으면 답이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시겠나?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거예요. 더 안 나가고 앞에 것도 지난번에 하다가 남은 거 있지 숙제 부분 숙제 할 만한 거 숙제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샘플도 좀 줄 테니까 오늘 또 연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숙제는 50쪽부터 시작해서 57쪽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57쪽까지. 그래서 여기에 개념식. 곱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56쪽부터 57쪽까지 개념식은 여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책이 복습 테스트가 여기다 28쪽부터 37쪽까지 유형책이고 38쪽부터 38쪽부터 41쪽까지 하면 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혼합계산도 줄 거니까 그것도 좀 배우면 돼요. 오케이. 잠깐만.